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낯설 수가 있는데,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글꼴, 즉 폰트에 관한 그 폰트의 종류서부터 뭐 이제 폰트의 스타일 또는 폰트와 관련된 모든 것,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글자에 대해서 하는 디자인 작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하면은 우리가 글꼴에 관련된 모든 이제 그 설정 내지는 지정, 뭐 이런 것들을 타이포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타이포그래피는 그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언제나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포그래피에 관련된 그 디자인의 역사는 매우 길어요. 시다무테 그 중세 시대의 그러니까 필경 작업, 그러니까 손으로 써서 책을 만들던 시대조차도 이 타이포그래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요. 어쩌면 중세의 그 필경사들, 그 수도원 같은 데서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했던 그 필경 작업을 하던 분들이 만들어낸 그 글꼴에 관련된 그 예술이랄까 작업들, 이런 것들을 다 타이포그래피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디자인을 공부를 할 때는 이 타이포그래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인디자인 수업에서 다양한 다양한 강의들을 통해서 글꼴에 관한 지정들은 좀 해왔는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인디자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꼴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환경이라든가 연관된 이야기, 그러니까 뭐 인디자인뿐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좀 몰아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여시고요. 인디자인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크리에이트 뉴라고 하는 것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대화 상자가 열리면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것, 그러니까 오늘은 이 규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서 저장해 뒀던 것 중에서 A5 리플렛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거를 여셔도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문서를 열라는 뜻이니까 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글꼴에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글꼴이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인디자인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 전체에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인디자인뿐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에서 하는 되게 많은 작업들이 있죠. 그것이 뭐 아래 한글이든 MS 워드이든 파워포인트이든 또는 이제 엑셀이든 간에 되게 다양한 문서를 우리가 작성하고 또는 수정하고 있죠. 근데 이럴 때 이런 텍스트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항상 이런 그 글꼴에 관련된 문제와 연관돼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포그래피 관련돼서 우리가 차분히 오늘 총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내 컴퓨터에는 이 글꼴이라는 것은 내가 컴퓨터에 설치된 글꼴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글꼴이 구현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인디자인을 넘어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컴퓨터에 어떠한 글꼴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필요해서 내가 글꼴을 새로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글꼴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윈도우에서 제어판에 가셔서 하시는 작업이 먼저가 아닌가 싶어요. 윈도우의 설정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런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 이 설정 검색에서 글꼴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제어판, 과거에는 제어판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지금 설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설정을 누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글꼴 안에서도 우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구나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글꼴이라는 것은 내가 컴퓨터를 처음 사서 초기에 세팅을 할 때 그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글꼴이 있겠죠. 자, 그것조차도 우리가 컴퓨터를 사서 처음으로 윈도우를 설치를 했을 때
물론 윈도우 안에서 자동으로 설치되는 글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가 제공하는 글꼴들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의 그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이런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글꼴만으로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좀 전문적인 디자인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새로운 글꼴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로 추가하는 것은 이제 새로 어디선가 다운을 받아서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설치할 때 이제 설치되는 글꼴들이 되게 많아요. 제어판을 클릭해서 설정 대화 상자를 열면 여기 우리가 글꼴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 영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글꼴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나타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글꼴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여기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글꼴에 대해서 자, 여기서 조크맨이라고 하는 글꼴이네요. 이런 글꼴이고 이 글꼴은 하나의 글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글꼴이랑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GOPOD 도둠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 어디 대한 단체에서 만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세 개의 글꼴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이 하나의 글꼴이지만 그 안에도 라이트와 미디움과 볼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더블 클릭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이 상태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글꼴이라는 것은 그럼 누가 만들까? 글꼴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디자이너,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디자이너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그 직업군이 굉장히 많죠. 뭐 상업 디자인하는 사람, 상품 디자인하는 사람부터 웹 디자인하는 사람, 모바일 디자인하는 사람 뭐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되게 특수한 영역으로 폰트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폰트들을 이렇게 디자인하기도 한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하나의 글꼴 안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뭐 이렇게 원글꼴이라는 건 그거 한 종류고 이렇게 뭐 네 글꼴 이러면 요 글꼴 안에도 네 개의 세부적인 글 스타일, 그걸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스타일에 따라서 네 개 정도가 나누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것들 보세요. 어도비 카슬론 프로 이거는 이제 어도비에서 개발한 글꼴일 것 같은데 6글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러한 그 어도비 캐슬론 프로라는 글꼴이지만 이 안에서 글꼴 스타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6가지 종류로 나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컴퓨터에 어떠한 글꼴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어판을 통해서 본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뭐 글꼴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뭐 이러한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런 방식 말고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가 뭔지 아시죠? 윈도우에 가시면은 이제 뭐 이 탐색기는 보통 어디 있냐면 보시다 보면 윈도우에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걸 보시면은 여기에 보통 이제 탐색기가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탐색기가 있어서 요것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윈도우 안에서 여기서 이제 탐색기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에 여기 나와 있긴 하죠.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거니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치니까 파일 탐색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요걸 갖다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제 그 시작 화면에다 넣거나 안 넣거나 뭐 이제 작업 패스에다 넣으면은 요 밑에 만들어지겠죠. 이런 설정들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 탐색기를 그래서 여시고요. 탐색기는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웬만하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그냥 사용하시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C 드라이브라고 하는, 잠깐만요. 여기 말고 이제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운용체제라는 게 있어요. 운용체제라는 것은 우리의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작동시키게끔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컴퓨터에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운영체제는 특별한 지정을 하지 않는 한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게 돼 있어요. 보통은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럼 C 드라이브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C 드라이브에 보시면 항상 윈도우라는 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것이 애플 컴퓨터라고 한다면 좀 달라요. 애플 컴퓨터라고 한다면 설치되어 있는 게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IBM 계열의 컴퓨터들은 C 드라이브에 윈도우라는 그러한 이제 운영체제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고,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폰트라고 하는, 윈도우 안에 폰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걸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도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글꼴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점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글꼴을 보는 게 좀 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좀 아까와는 좀 다르죠. 아까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좀 글꼴 스타일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글꼴 스타일인데, 글꼴 스타일에서 아까 캐슬런 보이죠? 어도비 캐슬런 프로라고 하는 것이 글꼴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이러한 6개 정도의 글꼴로 개발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탐색기의 기본 기능이기도 한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기 기능이 있어요. 지금은 자세히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 보통 아이콘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좀 큰 아이콘으로 하시면 이렇게 좀 크게 나오죠. 그리고 점점 더 아주 큰 아이콘으로 하면 이렇게 크게 나와요. 그래서 글꼴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각 글꼴마다 3개 정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이 3개로 표시가 되는 거죠. 한글 글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로 어려움 없이 이게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좀 파악이 되는데, 이런 영문 글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낯설죠. 낯설고, 여기서 대부분은 이제 윈도우에서 초기에 윈도우가 설치될 때 설치되는 폰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뒤쪽으로 가니까 이제 한글 글꼴들이 여러 개가 있네요. 글꼴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뭐가 있냐면, 글꼴은 크게 제가 보기에는 한 3종류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딕 계열이고요. 하나는 명조 계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약간 좀 이렇게 손글씨랑 비슷한 버전,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굉장히 변형된 그런 글꼴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신다면, 저의 컴퓨터에 설치된 걸 보신다면, 예를 들어 전형적으로 요게 이런 거는 이제 글꼴이 고딕에 가깝죠. 자, 고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고딕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은 뭐 이제 고대 로마 뭐 이런 아니면 이제 고대 그리스 뭐 이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나 그리스의 원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저도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딱딱 각이 져져 있죠. 이런 거에서 따서 이제 고딕이라는 말을, 이제 그런 말을 좀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명조 계열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획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에 거 있는 건 딱 이런 식으로 각이 져져 있지만, 여기는 이제 각이라기보다는 획이 그어져 있죠. 이걸 명조 계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명조와 고딕 계열로 나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약간 이렇게 손글씨적인 것들이 있어요. 손글씨 같이 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 글꼴에는 이렇게 궁서체 계열일 것 같은데, 이런 글씨들은 좀 손글씨에 가깝죠. 이런 좀 이렇게 변형이 많이 된 그런 글꼴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런 정도로 이제 나눌 수 있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 말씀드릴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글꼴, 이미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은 이와 같은데, 만약 그러면 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글꼴은 대체 어디서 구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것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글꼴은 한 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꼴, 그 다음에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이 있죠. 자, 무료로 사용하는 글꼴은 좀 오래된 글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오픈 소스로 개발된 그런 글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게 있지만, 하지만 이런 글꼴만을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들은 이런 것들을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글꼴들은 크게 구글 폰트라는 곳에서 일단 영문 글꼴 중심으로는 여기서 많이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제 자, 구글 폰트 요거는 이제 검색하시면 그냥 금방 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구글 폰트는 주로 이제 그 저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영문 글꼴을 보는 데는 아주 무척 편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좀 옮기다 보면 글꼴들이 많이 바뀌는 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영문 글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문 글꼴이 우리가 인디자인을 하셨든 아니면 이제 포토샵을 해서 디자인을 해보신 분들은 은근히 영문 글꼴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글 글꼴 같은 경우는 아래 한글을 하던 파워포인트를 하던 이래저래 좀 사용을 해보는 적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이 좀 있어요. 하지만 영문 글꼴은 사실 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해볼 수는 없죠. 일일이 다 해볼 정도로 아마 우리가 특히 실무적인 과정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기에는 이런 것이 매우 좋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영문 글꼴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뭐예요? 발라시믹 산체라고, 발라시믹 산체네요. 이거는 발라시믹 산체고 이런 식으로 써 있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딱딱하지 않은 어떤 이벤트 페이지의 어떤 뭐 영문 글꼴로는 꽤 괜찮겠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내려보시면은 한글 글꼴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글 글꼴도 나와 있다는 점들. 그래서 만약 내가 이 글자가 좋다, 이 글자 내가 써야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좀 살펴볼 수 있죠. 이거는 로보토 모노, 이거는 로봇을 저기 한 건가 싶기도 한데, 스타일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보토 모노라는 폰트가 있고 그 안에 스타일에 따라서 10개 정도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가 폰트가 나와요. 그래서 10개 정도가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0개, 이 폰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올리면은 이걸 좀 자세히 볼 수도 있죠. 자세히 볼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리피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특수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의 특수문자죠. 특수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시가 된다. 그리고 로보토 모노에 대해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걸 디자인한 분은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 라이센스는 어떻다. 근데 이제 구글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은 대부분 라이센스가 공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의 이제 이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한글은 절대적으로 눈누 사이트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려요. 눈누 사이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글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좋은 점은 이제 문구를 입력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글을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가 뭐라 쓰냐면, 제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써보세요. 눈누 사이트도 그냥 눈누라고 우리가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느 검색 사이트에서도. 는 김소래의 개여울이라는 시예요. 자, 이제 이렇게 쓰면은 어떤가요? 우리가 직접 입력하니까 확 다르죠. 그래서 요 교보의 손글씨 이것도 좋네요. 제가 요즘 지금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되게 좋네요, 보기가. 이건 손글씨 같은 느낌이 나고, 이건 조선일보에서 개발한 책 같아요. 그리고 조선궁서체가 있고요. 이것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자, 여기는 산돌 국대 떡볶이 채. 자, 이거 뭐예요? 자, 이거 산돌 국대 떡볶이 채. 뭐 산돌체인 것 같긴 한데 무슨 떡볶이 집에서 개발한 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 떡볶이 모양 같아 보여서 재밌네요.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각각의 폰트가 뭐가 좋다 나쁘다 보다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19절 같은 경우는 이런 고딕체하게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고딕체 중에서도 정성군에서 개발한 요 글꼴체는 그래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주로 이제 그 무료 글꼴이고, 여기서 이제 유료 글꼴들은 또 따로 있어요. 사실 이게 유료 글꼴이 더 좋은 거는 뭐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자, 여러분,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길게 이게 그것들을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글꼴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점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참, 그렇게 해서 이걸 좀 글꼴을 좀 저기 하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다운로드를 눌렀어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서는 여기에 이런 글꼴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보다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교보 글꼴로 갔다가 다운로드를 클릭했더니 교보 문고에 이 글꼴을 다운로드 받는 장소로, 페이지로 왔네요. 그쵸? 그러면은, 자, 여기 TTF와 뭐 OTF가 있는데, 이 글꼴에 대해서는 TTF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주 초기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TTF라는 것은 오픈 타입 TTF는 트루 타입 글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루 타입 글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개발한 글꼴 시스템을 TTF 체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윈도우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TTF, 그 다음 맥용은 OTF라고 이제 구분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베지어 곡선이라 그래서, 우리가 베지어 곡선은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로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일단은 이 벡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지는 주로 벡터 그래픽과 비트맵 그래픽이 있다 그랬죠. 있는데 그 중에서 벡터 그래픽은 주로 앵커 포인트와 세그멘트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수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그런 곡선을 베지어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들을 이런 베지어 곡선을 활용해서 글꼴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OTF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타입 글꼴이라 그래서 어떤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저는 윈도우용이기 때문에 윈도우용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다운로드 된 게 보이죠. 다운로드가 된 게 보여요. 그러면 이 다운로드 된 거를 클릭하시면은 보통 이렇게 다운된 것이 이런 식으로 대화 상자 이게 또 대화 상자 열리거든요. 그럼 요거를 인쇄해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요걸 설치를 클릭하시면은 쭉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설치가 된 거죠. 이미 설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디자인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제가 아까 A5를 리플렛을 열라 그랬죠. 그래서 A5 리플렛으로 레이아웃으로, 근데 요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입을 만약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타입 글꼴, 그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있는데, 여기 캐릭터에서도 우리가 미리 이거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꼴이 이렇게 있는데, 글꼴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있나요? 굉장히 많은데, 뭘로 해볼까요? 한글 글꼴 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한글 글꼴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되게 글꼴 중에서 뭐 경기 천년체 바탕 뭐 이런 거 해볼게요. 타이틀 요걸로 해볼게요.
경기천, 이건 경기도 서체인데 제가 많이 쓰는 서체예요. 그리고 폰트도 한 뭐 50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타입을 클릭하고 자, 여기 다 쓰지 못했지만 다시 컨트롤 A를 눌러서 조금 더 조금만 줄여 볼게요. 한 26, 7포인트면은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개요울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것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꼴은 이런 식으로 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캐릭터 패널을 통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글꼴의 이름이고 여기 있는 것은 글꼴의 스타일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여기서 여러 가지 글꼴 캐릭터 패널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좀 있고요. 우리가 아까 교보의 글꼴을 지정해 있었죠.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나타나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 보면은 이제 그 교보 라이팅 이런 글꼴 보이죠?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글꼴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설치가 딱 보이네요. 그러면 이걸 클릭해 볼게요. 교보 핸드라이팅 성글씨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글꼴을 우리가 설치한 글꼴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좀 제가 글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글꼴의 기본적인 윈도우에서의 글꼴의 관계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좀 이어서 이미 타이포그라피와 관련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